우리는 그냥 시작했을 뿐인데 클라우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픈스택을 활용한 학생용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기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아울다 클라우드를 만들며 했던 고민의 과정, 그리고 그 고민을 통해 어떤 탐색을 했는지, 어떤 도전들을 했는지를 이번 세션을 통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목차로 발표를 진행할 것입니다. 앞서 간단히 설명을 했다시피 저희는 아주대학교에서 학생용 클라우드를 구축하여 아울다 소학회를 만들어 운영 중입니다. 저희 소학회의 목표는 아주대학교 학생들이 자유롭게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 소학회는 오픈스택 기반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성하고 이를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콘솔 및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개발하며 클라우드 인프라를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문서화를 하여 서로의 기술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를 위한 가이드 작성을 통해 교내 학생들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클라우드를 만들었을까요? 저희가 속한 소프트웨어학과에서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은 프로젝트 기획과 구현에 열심히 몰입하지만 문제는 프로젝트가 실제 사용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동아리나 학교 학생들을 위한 유용한 웹앱 서비스가 만들어지곤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서비스들이 학기 이후에도 학교 내에서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클라우드 비용 때문입니다. 개발 기간 동안은 학교에서 클라우드 비용을 지원해주지만 문제가 되는 건 그 이유였습니다. 사용량 기반으로 비용이 산정되는 클라우드의 특성상 앞으로 얼마가 들지 예측하기도 어렵고 행정적으로 비용을 처리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클라우드 비용을 장기적으로 지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각자 프로젝트를 경험하며 이 문제를 뼈저리게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언제든 쉽게 도전하고 또 결과물을 지속할 수 있는 자체 클라우드를 만들면 어떨까? 바로 이 고민에서 시작하여 저희는 학교 안에서 직접 클라우드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저희가 이렇게 거창한 꿈을 가지고 클라우드를 만들겠다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작은 아주 단순하게 그냥 마인크래프트 서버 같은 게임을 운영하면 어떨까라는 느낌으로 서로 관심 분야를 공유하는 친구들끼리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최민석 학생이 직접 인프라 장비를 사버렸고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이것저것 하다 보니 이거 그냥 서버가 아니라 제대로 클라우드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개인 용도로 쓰기에는 서버 사양이 높아서 이걸 그냥 혼자 쓰기보다는 운영해서 다른 학생들과 나눠 쓰는 건 어떨까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아울다 클라우드는 이렇게 개인이 구매한 하나의 서버로 시작되었고 이것을 교내 정식 프로젝트로 확장시켜야겠다는 포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교수님들을 찾아다니며 저희의 교내 프라이빗 클라우드 계획을 설명드리면서 혹시 놀고 있거나 버려진 펫서버가 있으면 학교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계속 여쭤보았습니다. 물론 처음엔 여러 번 퇴짜도 맞았지만 기획을 계속 다듬고 동아리 프로젝트라는 틀로 맞춰서 다시 설명했을 때 다행히 이완용 교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센터에서 지원해준 펫서버 몇 대와 부품, 그리고 원래 굴리던 서버를 합쳐서 첫 아울다 클라우드 인프라를 꾸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지금의 아울다 클라우드입니다. 이후 오픈스택 기반의 클라우드를 구축하였고 이를 다른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려면 소학회라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올해 아울다 소학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다른 학생들에게도 직접 쓸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이를 지원하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 아울다가 어떤 기술적 고민을 거쳐 현재의 스택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저희의 목표는 아주 거대했습니다. 보시는 구조도처럼 쿠버네티스 환경 안에서 오픈스택과 스토리지까지 모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오픈스택 오퍼레이터 패턴을 활용하고 스토리지 관리를 위해 락셉을 도입해서 모든 것을 쿠버네티스라는 단일 플랫폼 위에서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접근법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곧바로 첫 번째 문제점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이 그래프가 보여주듯 엄청나게 가파른 러닝 커브였습니다. 쿠버네티스 위에 오픈 스택, 그 위에 셉까지 얹히니 기술 스택이 지나치게 복잡해졌습니다. 새로운 부원이 들어와서 운영에 참여하기까지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았고, 이는 지식 전달이 중요한 저희 같은 학생 소학회에게는 큰 장벽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관리 포인트의 증가였습니다. 단순히 오픈 스택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구조에서는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관리해야 했고, 그 위에 동작하는 오픈스택 오퍼레이터와 락셉 클러스터까지 별도로 관리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관리 계층이 복잡해지면서 운영의 복잡성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이러한 복잡성은 세 번째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장애가 발생했을 때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쿠버네티스 자체의 결함인지 아니면 오퍼레이터나 오픈스택 컴포넌트의 문제인지 특정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계층 구조는 디버깅 시간을 길게 만들고 문제 해결을 느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겪으며 저희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건 오버 엔지니어링이다. 저희는 기술 그 자체에 매몰되어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한다 라는 본래의 목표를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소학회의 중심 가치를 다시 한번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진보한 기술보다는 운영의 지속성과 유지보수의 용이함에 더 큰 가치를 두기로 했습니다. 지금 핵심을 탄탄하게 잡고 유지가 가능하게 만들어두면 앞으로의 기술 발전은 후대에 자연스레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조를 단순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기존에 사용하던 쿠버네티스 대신 도커와 콜라 앤서브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호스트OS, 쿠버네티스, 팟, 오픈스택 컨테이너 구조에서 호스트OS, 도커, 오픈스택 컨테이너로 계층을 줄였습니다. 저희가 이 과정에서 콜라 앤서브를 선택한 이유는 복잡한 오픈스택의 여러 컴포넌트를 도커 컨테이너 형태로 쉽게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전환을 통해 배포 과정이 훨씬 간편해졌고 장애가 발생해도 도커 컨테이너 단위로 원인을 파악하기 용이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도커와 앤서블의 지식만으로도 오픈스택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며 앞으로 저희 소학회를 이끌어 가야 할 후배들의 학습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울다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저희의 선택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에 고민에 대한 선택을 기술적 결과로 만들어냈던 저희의 과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술적인 적용 과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기존 아울다 인프라의 구성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보이시는 구조도는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아울다 인프라의 간략한 구성도입니다. IP타임 공유기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게이트웨이를 구성하고 바로 옆에 L2 스위치를 배치를 하며 하단에 컨트롤과 컴퓨트 노드 그리고 비상용을 대비한 예비 서버를 배치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선이 하나씩만 연결되어 있는 구성이었기 때문에 망 자체가 이원화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고 네트워크 장비 또한 각각 L2 스위치와 게이트웨이가 하나씩만 배치됨으로써 네트워크에서 단일 실패 지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내부망 전반적으로 단일 실패 지점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첫 번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VM이 실제로 연결되는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방식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다음과 같이 컴퓨터와 컨트롤 노드가 연결되는 망에 직접적으로 VM이 연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는 저희가 허용하지 않은 사용자가 실제로 VM을 사용을 해서 운영 노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되었고, 실제로 저희 소학회원 중 일부가 저희가 별도로 인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실제 노드에 접근을 해서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문제를 확인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단일 노드에 집중된 스토리지의 구성이었습니다. 기존 인프라는 컨트롤 노드를 단일 셉 노드로 구성한 셉 클러스터를 사용 중이었습니다. 3개 이상의 몬과 OSD, 2개 이상의 매니저를 권장하는 셉 클러스터의 구성을 비교를 했을 때 부족한 환경이었고, 컨트롤 노드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전체 데이터가 유실될 수 있다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서비스 제공 중 운영 환경에 장애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일대 내부 데이터의 실제 유실까지 이어지면서 해당 문제가 심각한 사안임을 저희 내부에서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앞서 분석된 문제점들을 기반으로 내부의 물리 인프라의 중요성에 대해 한 번 더 재고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 조사와 도전의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우선 물리적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단일 실패 지점부터 없애고자 했습니다. 기존 환경이 별도의 구성 없이 물리적인 선만 이중화 구성되어 있던 문제를 개선하고자 각 노드당 2개 이상의 NIC를 사용하여 본드를 적용했습니다. 노드 측 NIC 중 일부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물리 NIC에 대한 단일 실패 지점을 다음과 같이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을 토대로 공개되어 있는 내부 잔해에 대한 접근을 막고자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의 지원을 받아 신규 L3 라우터를 도입, VLAN 기반의 논리적 망분리와 네트워크 방화벽 설정과 같은 세부적인 보안 설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각 노드별 연결된 네트워크 회선을 VLAN화로 사용을 하여 내부망에 대한 SPOF에 대한 해결 기반을 마련을 하고 논리적 망분리 및 보안 설정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환경을 토대로 공개되어 있는 내부 자산에 대한 접근을 막고자 목적에 맞는 접근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논리적 내부망 구성 또한 개선하였습니다. 보안적 요인으로 인해 망분리는 필수였으나 실제 환경에 적용하기까지는 다양한 대내외적인 조건의 고려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픈스택 컴포넌트를 기반으로 하이레벨에서 동작하는 서비스들의 배포와 공인망 접근이 필요했고 데이터의 저장을 여러 노드에서 수행하는 구성을 변경하며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서비스의 처리 소요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오픈스택 공식 문서의 권장사항을 기반으로 필요한 소요들을 반영하여 논리망 구성을 다음과 같이 6개로 분리했으며 각각의 VLAN을 사용하는 노드에 맞게 다음과 같이 망 구성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L3 라우터에서 방화벽 설정을 통한 VLAN 간 라우팅을 제한함으로써 인스턴스 내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리노드의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제한할 수 있었고 서비스 이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VLAN이 적당히 잘 구성이 되었지만 이 실질적인 연결까지 이어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네트워크 구성 후 서비스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했었는데요. 특히 도커의 외부망 접근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사진은 컨트롤 노드의 리눅스 커널 연관관계에 따라 계층적으로 정리한 이미지입니다. 초기에 구성했던 환경은 하단 본드 인터페이스 한 개를 통해 리눅스에서 VLAN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고 이를 도커와 오픈V 스위치에서 각각 사용하도록 하는 구성이었습니다. 이 중 오픈V 스위치가 접근하는 VLAN에 도커가 직접 접근해야 하는 소요가 발생했으나 OVS의 동작 특성상 해당 인터페이스를 점유하므로 도커가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다음과 같이 리눅스의 브릿지를 사용을 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인 오버헤드로 인한 속도 저하나 OVS 연결 시 동작 방식으로 인한 적용 불가 문제, CLI를 통한 부가 설정 등의 필요를 이유로 실제로 적용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노드에 설치된 4개의 NIC를 2개씩 나누어 각각 OVS용과 도커 컨테이너용으로 분리해 본딩하고 VLAN 인터페이스 또한 나누는 방식을 선택 및 적용했습니다. 본드에서 분리되므로 동일한 VLAN에 접근한 인터페이스 또한 중복으로 만들 수 있었으며 OVS와 도커에 각각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구성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컨테이너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컨테이너가 노드와 통신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컨테이너와 노드가 동일한 맥 주소를 사용하다 보니 L2 스위치에서 패킷의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해짐으로써 헤어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커에서 제공하는 맥 VLAN을 실제로 적용을 하였고 각각의 컨테이너마다 별도의 맥 주소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네, 저는 앞서 제시했던 문제들 중에서 볼륨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할 예정입니다. 발표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저희 기존 아키텍처는 마이크로셉 하나의 노드를 기반으로 해서 클러스터를 구축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컨트롤 노드가 죽어버리면은 저희 정보는 다 유실되는 형태였고 실제로 장애 상황이 발생을 해서 정보를 유실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정보를 최대한 유실되지 않도록 구성을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림처럼 3개의 노드를 기반으로 해서 클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의 모니터로 홀수 쿼럼을 형성하여 하나의 노드가 문제가 생겨도 서비스 중단 없이 지속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향후 노드나 하드디스크 추가가 필요할 때 해당 마이크로셉에 추가 애드 시켜가지고 쉽고 안전하게 확장할 수 있도록 확장성도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복제본에 대해서도 저장 공간의 가용률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모든 풀에서 3카피 복제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마이크로셋 내부적으로 디폴트 설정값을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디폴트 설정값이 실제로 저런 복제본이 노드마다 잘 나눠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크러쉬 알고리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마이크로셋 오토 호스트라는 기본값을 가진다는 것을 찾게 되었고요. 해당 값은 호스트네임, 즉 저희가 운영체제를 만들 때 설정하는 노드 이름을 기반으로 해서 복제본을 나눠서 들어가게끔 배치를 해주는 그런 설정값이었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실제적으로 테스트를 돌려봤을 때도 해당 3카피가 잘 먹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1차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만약에 물리적으로 하드디스크가 한 노드에 이제 몰빵 하드디스크 하나에 이제 다 몰려 있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은 나중에 정보가 만약에 저장이 됐을 때 해당 노드에 정보 저장이 되는 값들이 몰빵된 채로 이제 될 테니까 이 노드가 만약에 날아갔을 때 정보 유실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점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물리 인프라를 전부 다 나열을 해가지고 이걸 균일하게 한번 배치를 해놓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하드디스크랑 이제 SSD를 이렇게 나열을 해가지고 각 노드마다 이런 식으로 균일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했고요. 실제로 구축할 때 이런 식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네, 저희는 그냥 셉이 아니라 마이크로셉을 사용하는 것을 결정했었는데요. 주된 이유는 접근성과 사용성이었습니다. 저희는 후대에 해당 시스템을 물려주는데 그 대상이 대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 안정성, 확장성 모든 면에서 가장 검증되고 자료가 많은 솔루션으로 구축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추후에 후배들이 이제 문제를 겪을 때 관련 문제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서 대응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셉을 사용하려다가 셉은 이제 초기 설정값이 좀 어렵고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운영 난이도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서 마이크로 셉을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셉 개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스터디 자료를 만들어서 스토리들 굴려가지고 러닝 커브를 떨어뜨릴 수 있겠지만 관련 설정값 자체를 설정하는 게 어려워지면 운영 난이도가 많이 높아진다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마이크로 셉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추후에 셉으로 이관을 하고 한다면은 이관을 할 수 있다고 또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축이 완료된 상태에서 이전 문제 실수를 재반복하면 안 되니까 장애 상황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해당 노드가 날아갔을 때 죽었을 때를 가정해서 진행을 하도록 한번 가정을 해서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 노드가 장애가 일어났을 때는 당연히 이제 완전히 커럼 로스 상황까지는 가지 않으므로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드가 2개 날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당 쿼럼 요구사항이 미충족되면서 마이크로셉은 스플릿 브레인 상황인지 아닌지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보호 차원에서 읽고 쓰기가 안 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복구하고 싶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려고 하지만 오히려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 읽고 쓰기를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2가지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클러스팅 관련해가지고 관리하는 주체인 모니터에 대해서 죽은 노드와의 연결을 강제로 끊는 방법입니다.
마이크로 7 내부적으로 해당 연결에 대한 정보값을 몬 맵에 저장을 하고 있는데, 이 값에 대해서 다른 노드들의 값을 빼내고 클러스터를 단일 노드 기반으로 인식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방법으로 진행하면은 몬맵뿐만 아니라 등록된 OSD도 종료해야 되고 풀 사이즈도 1로 설정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설정값을 해야 합니다. 이를 진행을 하더라도 DQ 라이트라고 하는 관리용 클러스터,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가 내부적으로 존재하는데, 해당 사항에서 쿼럼 로스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관리용 이제 명령어 같은 이제 클러스터 애드 같은 그런 명령어는 실행을 하지 못하지만 데이터 자체는 살릴 수 있으므로 일단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드는 형태로 복구가 가능하겠구나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우분투에서 스냅 패키지로 마이크로 7 설치 시에만 복구를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특정 디렉토리 전체랑 심블 링크 소켓 파일 이런 거를 이제 백업을 해두면은 동일한 IP 마이크로 7 버전으로 재설치 후에 해당 파일들을 복구를 하면은 클러스터에 재합류되면서 복구가 되더라라는 그 GitHub 공식 문서 이슈에 해당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두 번째 방식을 먼저 적용하기 위해서 평소에 백업을 잘 해놨다가 두 번째 방식으로 적용을 해보고 이제 완전히 이제 극한까지 내몰렸을 때 1번 방식으로 강제로 띄어내가지고 복구를 하는 방식 플로우로 진행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클라우드를 운영하려면은 저희는 클라우드 운영을 하는 주체니까 오픈스택에 대해서도 HA가 정확하게 잘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저희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요. 보시면은 하나의 노드가 하나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컨트롤 노드가 이제 하나가 날아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서비스는 운영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노드에서도 모니터와 관련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베어 메탈에 문제가 생겼는지도 저희가 관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어 메탈이 살아있나 죽어있냐 자체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해당 오픈 소스를 올려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관측을 하는 식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롤이라는 역할을 한 노드에서만 가지고 있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역할을 다른 노드에도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다중화해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시 가정으로 들어와서 컴퓨터 노드가 이제 장애가 일어나는 상황이라면 VM 관련 서비스가 종료가 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셉을 구축해 놨기 때문에 정보는 살아있겠지만 VM 자체가 다 다운이 됐기 때문에 하나의 노드를 추가적으로 구축을 해서 뭐 이원화를 하든지 해서 이런 요소를 해결해야 했는데요. 아직은 해당 노드에 대해서 저희가 받은 게 없어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물리적으로 진행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한 3일 전에 해당 노드를 받게 되어서 이제 앞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스토리지 노드가 이제 장이 났을 때도 이제 신규 볼륨 생성 및 수정 삭제가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생기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컨트롤 관련해서 역할을 나눠 가졌던 것처럼 스토리지도 역할을 나눠 가지게 해서 이원화를 해가지고 문제를 대처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태 동안 말한 거에 대해서 문제점은 이제 인식했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이거 말고도 다른 프로젝트는 어떤 것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컨트롤 네트워크 스토리지 관련된 역할들을 각각 노드들마다 이렇게 역할을 나눠 가질 수 있게끔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단일 장애 지점을 해결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드가 근래에 생겨가지고 액티브 구조 혹은 액티브 스탠바이 구조로 둬서 하나의 컴퓨터 노드가 장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해가지고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은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단일 장애 지점을 해소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노드 이중화로 인해서 VM이 내려가는 그런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베어 메탈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에 올려서 해당 관측을 해서 저희가 베어 메탈이 다 죽어도 저희는 관측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네, 앞서 아키텍처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제부터는 더욱 편리한 클라우드 사용을 위해 진행된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도메인 처리를 할 때는 npm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운영해보니 일반 사용자에게 개방하기에는 자유도가 너무 높아서 보안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설정 권한을 나눠도 등록된 도메인이 모두에게 공유된다는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라인 콘솔에서 발급된 아이디를 기반으로 로그인해서 내가 가진 플로팅 IP에 도메인을 직접 연결할 수는 없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있다라는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있다는 오픈스택 사용자 인증을 그대로 활용하여 사용자가 보유한 플로팅 IP와 도메인을 안전하고 개인화된 방식으로 매핑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외에도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었고 더욱 안전한 클라우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사용하던 스카이라인 콘솔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저희가 개발하는 서비스들의 통합을 위해 자체 콘솔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아울다 클라우드의 포부와 운영 가치를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서버를 돌리는 데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만들고 싶은 건 운영과 학습이 함께 가는 학생 중심의 클라우드 인프라입니다. 사실 이런 기회가 주어졌던 건 학교에서 학생들이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영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소학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저희 활동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배들에게 이어지고 학습으로 연결될 수 있길 바랍니다. 경험이 쌓이고 공유되면 클라우드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운영 상황을 가정해보고 그 과정을 기록해 학습 자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 죽어있는 노드를 복구하여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고 VM웨어 같은 하이퍼바이저를 도입해 실제 운영을 재현할 수 있는 환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후배들이 직접 실습해보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아직 비용적인 한계로 세부적인 모니터링은 어렵지만 외부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안정적인 모니터링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로써 운영과 학습이 함께 성장하며 아주대 학생들이 모두 잘 성장해서 사회에 나갔을 때 아주대 출신이라면 믿을만하다라는 평가를 듣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모두 아주대 출신이라는 타이틀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고 그 명예가 다시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저희 아울다 클라우드는 이렇게 단순한 서버 운영을 넘어 교육과 운영이 함께하는 인프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끼리 한 프로젝트이기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아울다 클라우드에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QR코드를 들어가 보시면 네, 저희가 현재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제작 중인 저희 동아리 블로그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위에 이제 콘솔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그건 아이디가 부여되어야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아마 안 되실 거라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